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누리필이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이 똥줄 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초비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번 지선 결과도 이재명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가 봐요. 일단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건 제가 일단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패스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6.3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또 감지했다.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현재 여기 잠실 올공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광주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광주에서도. 광주, 대구, 부산, 뭐 심지어 군산, 뭐 작은 도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등등등. 전라도에서도 일어나고요. 물론 대전에서도 일어나고 뭐 전국적으로 이게 10대, 20대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국민 저항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걸 심상치 않게 봐야죠. 현 정권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죠. 벌써 두 개 아닙니까? 지선 결과도 만족치 않다. 거기다가 지금 선거지 용지 이제 부족,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거기다가요,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40%대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재명 지지율 46.7%, 첫 부정평가 우세, 리얼미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요, 긍정이 계속해서 하락해가지고 5주 연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파에서는, 특히 보수 우파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 지지율 자체를 믿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뭐 조작이다, 이게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참고는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냥 여기서도 떨어지는 거야. 어쨌거나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지금 여기 지금 호떡집에 불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이라든가 집권 세력이 목표로 하는 게 50%거든요. 떨어져도 50%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50% 밑으로 가게 되면 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요.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서 부정평가가 더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정수행 지지율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봐야 되고, 이재명 본인의 그 권력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말하면은 여권 안에서 거대한 분열 혹은 붕괴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권위, 힘이 빠진다라는 이야기죠. 레임덕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임덕. 첫 40%대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특히 이 대남들은요 23%밖에 지지 안 해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2030, 특히 20대들입니다. 10대 후반 20대들인데요. 주로 대학생 그룹들이죠. 예, 학생 지지율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대한민국의 희망, 회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민주당은 40%로 4주 만에 반등했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묘한 기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에게 지금 또 하나 큰 악재가 지금 되고 있는 게 8월 전당대회입니다. 이재명 본인으로서는요, 차라리 이 전당대회가 없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큰 빅뱅이 터집니다. 그야말로 박투박 혈전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들끼리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과연 어느 쪽이냐, 개다리냐, 수박이냐. 이재명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마크에 있는 문재인 세력이 승리하느냐, 문조 틀레이오가 승리하느냐 이거죠. 문재인 조국, 털보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들이 이제 문조 틀레이오 아닙니까? 이들과 친명 개달 간의 지금 대결이 바로 이번 8월 전당대회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선거 결과가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보고 사퇴하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죠. 압박 넣는데 지금 송영길도 등판, 그리고 또 박지원도 등판, 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라라고요. 아니면 다친다라는 경고 비슷한 것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권력을 쥐고 있고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게 이재명이죠. 그래서 정청래로서도 이제 두려운가 봐. 그래서 계속해서 속에도 없는 립서비스, 뭐 아첨을 계속 하던데 말이죠. 이재명은 세계적인 지도자다, 월드 클래스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해가면서요. 그리고 공항에 이재명이가 유럽 순방 나갈 때는 이재명이 안 불렀거든요. 정청래를 나오지 마라 그랬어. 사실은 초청을 안 했어. 아예 아무도 그건 못 나갔어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돌아올 때는 불렀거든. 그래서 정청래 나가가지고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거 아시죠? 그 사진 보셨죠?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야.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믿어주질 않아. 개딸들은. 저거 쇼다. 수박들이 지금 쇼다. 8월 전당대회에서 만일에 정청래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선돼 버리면은 정청래가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거든.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170석쯤 되잖아요. 그중에 나는 정청래하고 반청으로 가도 공천돼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죠, 일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청래한테 찍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내 목 날라간다. 공천 못 받는다. 특히 전라도가 난리 납니다. 전라도는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경기도도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은 반반 지역으로 봅니다만 어느 정도 경기도는 거의 뭐 완전 저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최근에 결과만 놓고 보면은 물론 그거 또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단 놔두고 이제 그런 공천이면 바로 당선이 되는 전라도라든가 공천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또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야심가들이 있겠죠. 입지자들. 누구에게 줄 서겠습니까? 이재명에게 줄 안 써요. 정청래한테 줄 쓴다니까. 그러면 당 권력이 정청래한테 가버리는 거야. 이번에 정청래가 당선되면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입니다. 레임덕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은 자기를 바치는 든든한 뒷백이 없어. 굴러온 돌이라니까. 민주당 안에서 원래 자신이 갖고 있는 큰 어떤 그 지분이랄까 계보가 없어요. 가장 큰 지분은 노무현이잖아요. 친노잖아요. 친노 안에서 갈래가 몇 개 있는데 거기 또 친문도 있고 문조툴레이브는 친문에 가깝습니다. 그 밖에도 뭐 안희정, 뭐 이광재 같은 그런 어떤 문조툴레이브와는 거리가 있는 또 친노가 있긴 하죠. 그 밖에 또 기타 친노도 있어요. 친노가 가장 커요. 어쨌거나 친노가 현재 민주당 전체의 약 한 7할을 이렇게 점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할 내지 7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김대중 그리고 호남 이쪽에 세력이 한 20% 30%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또 있고요. 이제 그 가운데 뭐가 또 있죠.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굴러온 돌로서 박힌 돌을 빼는 과정에서 자기 세를 구축은 했죠. 그래서 개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형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 약간의 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재명도 지분이 한 30%는 될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이 있긴 해요. 넓게 보면은 뭐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당장 보면은 뭐 상당한 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깃발 들고 나 앞으로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그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차기가 없기 때문에 뭐 개헌을 해서 현직 대통령이 또 출마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재명 쪽으로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정청래가 당권을 딱 쥐고 차기 공천권을 딱 쥐고 있으면은 그게 안 따라간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권력이 누가 되느냐? 정청래가 되는 거야. 달리 말하면 문조툴레이가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평택에서 조국한테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조국은 자기 쪽에서 12자리인가 이걸 양보했대. 그러면서 철회한 거지, 그 후보를. 그러면서까지 이제 민주당을 밀어줬는데 끝끝내 민주당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 공천을 했다라는 거지, 김영남을. 거기서 완전히 지금 뭐 파토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문조툴레이에서 내세우는 차기 대선 주자가 이 조국이거든. 자기들 권력 자체를 지금 붕괴시킨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국이도 아웃시키고, 그리고 지금 문조툴레이 쪽에, 그러니까 친문 쪽에, 수박 쪽에 대선 주자를 이번에 다 죽여버렸는데요. 조국이 죽였죠. 그리고 또 김경수 죽였죠. 김경수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부겸까지 죽여버렸다고. 김부겸. 이거 전부 친문 쪽에 대선 주자급들이거든. 다 죽어버렸어. 이 기이한 일이죠. 이게 무슨 작용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뒤에서 쑥덕쑥덕한 게 아닌가. 최근에 그 시사인에서 한국리서치의뢰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보니까요. 근데 그 조사 시점은 약 한 열흘 전쯤에 했던 건데 지금 발표했어. 왜 지금 발표했는지 조금 의아하긴 한데 거기 보면 현재 여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가 김부겸이더라고. 김부겸이가 이번 대구시장 그 선거에서 선전한 그 공로로 노무현 효과가 나타난다라면서 과거에 바보 노무현 어쩌고 하면서 일약 대선 주자로 올랐었잖아요. 그것처럼 김부겸이가 1위를 했어. 김민석이 2위, 뭐 3위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도 조금 이제 두고 볼 필요는 있겠죠. 아무튼요, 이번 선거에서 소위 친문 진영의 새 대선 주자를 다 떨어지게 한 거야. 그게 만일에 뒤에서 어떤 빅브라더 큰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러면은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기이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수박들은 친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들이 우리를 완전히 적으로 보는구나. 김영남이를 보내가지고 끝끝내 이쪽에 대선 주자 유력하다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했겠죠. 왜냐하면은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어쨌거나 조국이가 1등이야. 그쪽에서는. 그 조국을 죽이고 그 자리에 누구를 내세우려고 합니까? 김민석이라든가 아니면 강훈식이라든가 아니면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판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당대회는요, 간단한 선거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의 명운이 걸린 선거, 정청래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정청래가 지금 지금 사퇴 압박 엄청나게 받고 있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얼굴이 요새 엉망이더라고. 완전 무너졌어. 과거 정청래가 대표되기 전에 법사위원장 할 때 얼마나 어가리질을 많이 했습니까? 그 보수를 향해서 저격수로서 제가 볼 때는 역대 민주당 쪽에 있는 저격수 중에 뭐 어쨌거나 그 논란을 일으켰다 아니면 그 파괴적 어떤 그런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원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런 그 뭐랄까 상대를 향한 공격을 하는 그런 말은 아주 잘하더군요. 그 정청래. 보수들이 볼 때는 정말 죽이고 싶지. 그렇지만 저쪽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사이다 정청래인 거야.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됐던 겁니다. 1년 전에. 그때 재보궐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민 박찬대를 가볍게 그냥 밟아버렸잖아요. 2대1이야, 2대1 결과가. 이대로 가면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이가 김민석을 막 밀어준다 그래도 정청래도 간단치 않거든. 배경에 있는 많은 친문 세력, 친노 세력들이 있고 뭐 이런 저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호남이 또 한쪽으로도 완전히 쏠리는 것도 아니고 정청래도 호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 자기 지지세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볼만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거죠. 조만간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거기다가 요새 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2기 개각 가시와 한성숙 청문후 교체 수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한성숙이 누굽니까?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여성 아닙니까? 이제 장관 하다가 이제 총리로 오는 건데 근데 여기가 지금 화약고야. 이걸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또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5%, 많게는 10%좀 떨어져가지고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근데 이재명은 왜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집이 될 게 이제 뻔한데 왜 지명을 했을까? 자기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자기 기준에 의하면 괜찮은 겁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성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이 또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성숙 청문회 하고 나서 한성숙을 임명한 뒤에 내각을 전체적으로 다 물갈이 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 이대로 가면은 진짜 이재명이가 렘벽으로 들어가고 꼼짝 못하게 이제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도 당할 수가 있어요. 과거 노무현처럼. 노무현도 탄핵 소추 당했잖아. 헌재가 살려줘서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 한성숙이라는 인물은 모두의 창업 해킹 사태에 무거운 책임 통감한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더라고. 이게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건데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진행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요. 외부 해커 조직의 공격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보안이 취약한 서버 API를 악용해서 합격자 5,000명의 비공개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을 무단으로 수집해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한성숙이죠. 한성숙이가 이게 주무부서 여기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도 엄청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될 것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 한성숙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어떤 그런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한성숙에 대한 그 관련된 비판을 제가 쭉 알아보니까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성숙 이야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엠파스 포털에서 음란물이 유통된 책임으로 벌금 1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2005년 검찰은 엠파스 검색 서비스 본부장 재직 당시 한성숙이가 여기 이제 재직할 때인데요.
음란물이 유통되면서 여기서 1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편법 정려 논란이 있습니다. 이 한성수기는 미혼이에요. 미혼인데 동생에게 벤처 자동차 편법 정려 논란 이런 게 있고, 동생에게 건물 헐값 임대 및 편법 정려 논란 이런 것도 있고요. 동생에게 현금 편법 정려 논란 이런 것도 있고, 또 모친의 농지 불법 취득 및 무허가 건축물 논란 이런 것도 있고요. 건물 불법 증축 논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족에게 무상 임대 논란 이런 것도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단위도 큽니다. 뭐 수백억 수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한성숙 청문회를 계기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엄청나게 때릴 것이고, 이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할 겁니다. 우리 언론들이. 청문회는 그래서 집권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총리 청문회 아닙니까? 이걸로 최소 5%, 최대 10% 이상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의 레임덕은 이제 완전히 탄탄대로다. 레임덕 탄탄대로다.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쫙쫙 이제 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정청래만 당대표가 되어준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이건 일사천리로 이제 뭔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성숙 관련 이야기는 제가 따로 또 한번 합니다. 자, 누리 PD의 김준희 TV였습니다.